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여야가 쌈박질 않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사해 주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삶이 너무 지금 비피하고 삶에 지금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죽으려고 그러고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가. 그런데 자기들은 여야는 뭐 6.4 지방선거다, 뭐 7.30 뭐 보궐선거다, 거기에 대해서 맨날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려고 쌈박질만 하고, 우리가 강대국이 돼야만이 일본하고도 맞짱을 떠들어 싸움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AI가 확산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확산이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마무리돼서 우리의 먹거리에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청년 일자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자연식으로 건강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좀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입시 준비생인데요. 올해는 꼭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설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의 소망과 희망사항을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1289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 불과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도 아직 불우한 이웃들이 많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서민의 눈에 맞추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8909님은요. 저는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5년 전보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정권을 잡고 있는 분들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생활을 위한 정치, 다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저희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두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내일 멕시코와 경기를 갖나 보죠?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하고 평가전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열린 공식 인터뷰에서요, 멕시코전에서는 이 몇몇 포지션의 선발 출전 선수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코스타리카전, 이때의 선발 베스트 11하고 선수 구성이 좀 달라질 것이라는 이런 예고인데요. 중점적으로 점검할 부분이 수비수와 미드필더의 호흡이라고 지적을 한 걸로 봐서 아마도 수비 쪽과 미드필드 쪽이 선수가 좀 구성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 남자 축구 조별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때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었죠. 이때 한국하고 조별리그에서 만나서 0대0으로 비겼던 나라인데요. 런던 올림픽 때 멕시코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억하시는 대로 동메달을 땄고요. 샌안토니오가 현재 그 영상 2도 정도 기온으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열리는 알라모돔, 여기가 돔구장이라서 날씨 영향은 굉장히 적고 경기하기는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샌안토니오에는 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한국이 미국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가 아니라 마치 원정 경기를 치르는 듯한 환경에서 이 평가전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불리한 상태에서 경기를 갔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아마도 평가전이니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 자, 독일의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지동원 선수 진기록 목록에 올랐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지동원 선수가요, 지난 26일에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첫 경기, 이 독일 복귀전에서 도르트문트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바로 이적 첫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동원이 이 골을 넣으면서 진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따로 소개를 했는데요. 지동원 선수가 이 경기에서 헤딩골로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장 투입 후에 첫 터치에서 나온 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게 분데스리가에서 이전까지 6차례밖에 나오지 않은 진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그에 시즌에 처음 데뷔한 경기에 첫 터치가 골로 연결이 된 거죠. 이때 후반 25분에 교체 투입돼서 2분 만에 벼락골을 넣었는데요. 독일 무대 복귀 후에 처음으로 건드린 공이 골로 연결됐다는 게 올해 굉장히 좋은 길조라고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동원 선수는 이전에는 썬더랜드였나요? 거기서 출전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사실 기성용 선수는 감독의 굉장히 사랑을 받으면서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네네. 지동원 선수가 좀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월드컵을 앞두고 이번에 뛸 수 있는 팀을 찾아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간단히 좀 들어보죠. AP통신이 한국이 금메달 6개를 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나 보죠? 예, AP통신이 어제요, 이 종목별 메달 후보를 일괄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금메달 후보로 꼽은 종목은 총 6개입니다. 먼저 여자 피겨의 김연아 선수 금메달 후보로 꼽혔고요. 또 쇼트트랙 여자 1000m와 1500m의 심석희 선수, 그리고 여자 쇼트트랙 계주 역시 한국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이런 전망 나왔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의 모태범, 여자 500m 이상화, 이렇게 총 6개는 한국이 금메달 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찍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오전에 가장 귀성 정체가 극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 비 소식도 있으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신다면 부산까지는 7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목포까지 6시간 50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서울 시내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특히 잠원나들목 부근 사고가 나서 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오산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42km 구간 길게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고요. 청원 휴게소에서 청주, 남이 분기점에서 청원까지 막히고 있고요. 신탄진에서 회덕 분기점 구간 각각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 어렵고요. 이후로 화성 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21km 구간, 운산 터널에서 해미, 서천에서 금강대교 구간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마장에서 모가, 진천에서 오창까지 모두 32km 정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건강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많이 드시고 또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여기에다가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갑자기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 연결해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연휴 전후에 이렇게 뭐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지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해서 이제 응급실을 찾는 분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실제 네네.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저도 예전에 뭐 응급실에 근무해 보면요, 연휴 때 네. 배가 아프거나 뭐 체하거나 뭐 설사한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뭐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런 뭐 식중독이나 복통이나 뭐 이런 위장관염, 그러니까 장염 뭐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아무래도 뭐 과식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이제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뭐 기름기도 많고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도 좀 평소보다 더 잘 안 되고 또 이런 음식들이 또 이렇게 역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죠. 네네. 네, 이런 것도 잘 생기고 또 설사도 뭐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운동도 별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린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은가 보죠?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명절 때 그 아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뭐 이렇게 사촌들하고 모이다 보면 뭐 뛰어노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놀다 보니까 이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이제 명절에 화상을 입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화상이요? 네네. 이게 화상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이게 보면 튀김요리 같은 식용유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튀어가지고 뭐 화상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압력밥솥 같은 거에 이제 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손을 갖다 댔다가 화상을 입고 뭐 이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응급처치 좀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화상을 당하면 이제 먼저 이제 찬물에 한 네. 15분 뭐 이상 이렇게 차가운 물을 좀 대줘서 열을 식혀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열을 좀 식혀준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그 좀 젖은 수건 같은 걸로 네. 이렇게 덮어가지고 네.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예. 이때 이제 뭐 온갖 민간요법을 많이 등장을 그런 거 하세요.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뭐 된장 바르고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예, 뭐 된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술을 거기다 알코올을 이렇게 부으시는 분도 있고 뭐 감염되지 말라고. 네. 거기다 뭐 이렇게 무슨 알로에 같은 거 뭐 바르시는 분도 있고. 네. 뭐 별의별 분 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뭘 바르고 오는 건 이제 뭐 세균 감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젖은 수건 같은 거를 대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언급해 주신 뭐 알로에라든지 제가 간단히 지적한 뭐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아, 절대 하면 안 되죠. 아,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꼭 주의해야 되겠네요. 설 연휴다 보니까 동네 병원이죠. 또는 동네 약국들이 문을 열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습니까? 뭐 가장 간단한 게요. 네. 그 119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 119요? 그래서 네. 그 이제 그렇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 소방방재청이랑 같이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예. 119가 제일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번호고 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네. 보건복지 콜센터는 129번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중앙응급의료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 이제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데서도 예.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게 되시면은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그런 뭐 비상진료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서 이제 뭐 당직 뭐 의료기관 약국 같은 걸 또 지정을 하고 또 콜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뭐 아무래도 급한 일 생겼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119죠. 119를 연락을 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119. 네, 설 연휴 서울 지역은 또 120 다산 콜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네네. 네, 네, 거기 뭐
지자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네, 알겠습니다. 119에다가 1을 더하면 120이네요. 네. 네. 앞서 이제 음식 관련해서 이제 많이 드셔갖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 칼로리가 높은 기름진 음식 어떻게 좀 이렇게 살을 빼야 되는데 이제 비만 가능성이 있지 않냐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뭐 설 음식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 사실 그래서 뭐 당뇨 환자는 또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과식을 하게 해서 또 살이 찔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한 가지를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맛만 보시라 이렇게 좀 맛만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가 준비됐는데 안 먹으면 또 섭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맛만 보시는, 그러니까 네. 한두 점씩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먹어주시면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또 칼로리도 이렇게 높지 않게 그런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좀 급하게 먹어서 그렇거든요. 네, 급하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냥 굉장히 많이 뱃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식을 하는 경우를 보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실 것을 저는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맛만 봐라. 네. 최근에 보면요.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신종플루 환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독감 유행 철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유행 철이고 이미 그 주의보가 발령이 됐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명절같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또 여러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종플루 얘기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2009년인가 그때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랑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미 그때 한번 유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면역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감 예방접종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맞으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열이 좀 심하게 38도 이상으로 열이 나는 분들은 반드시 독감을 좀 일반 감기가 아닌 좀 독감을 의심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좀 그 독감약, 그러니까 감기는 약이 없는데 독감은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위생을 좀 철저히, 그러니까 손 씻기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개인위생을 평소보다 좀 철저히 지켜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게 확산되고 좀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재원 가정의학 전문의였습니다.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72님은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불과 몇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안정적이고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다행이네요. 3799님은요. 노입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좋은 경제정책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아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인터뷰입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시게요. 뭐? 개설 통제이요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태연이 전하는 촉촉함의 비밀. 보습의 여왕 시어버터에 100%C 고온 스팀을 더하면 48시간 스팀 보습. 네이처 리퍼블릭 모이스트 스팀 크림. 피부 속까지 스팀 보습하세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이제 내일 모레는 설입니다. 진짜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나 주변을 보면요. 여전히 소통은 막혀있고 또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설 연휴를 집이 아니라 농성장에서 보내야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 바로 이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이 코너를 우리도 잊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농성자들 가운데 가장 고령인 분들이 계시는 경남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이계삼 사무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며칠째 농성을 하고 계신 거죠? 10월달 공사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게 되면 이제 120일이 넘었습니다. 120일. 네. 아, 그러면은 네. 넉 달 넘었네요. 네. 예. 넉 달이 넘었는데 설 연휴 기간에 농성 그 현장에서 내려와서 댁으로 가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그 자제분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내려가셨고요. 농성장 숙박당번으로 남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성장 한 10곳 정도 되고요. 네네. 네. 자, 밀양 송전탑 문제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네네. 현재 그 상황이 어떤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10월 달에 재개된 공사가 그 밀양 송전탑 문제가 시작된 한 1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그 사이에 13번째 공사 재개라고 한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권력이 한 3,000명 이상이 계속 주둔을 하면서 그 진입로를 다 봉쇄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현장으로 그 진입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공사는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52기의 철탑이 밀양에 세워질 그 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 29곳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철탑 조립이 완공된 곳도 9곳 있고 그래 주민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공권력 힘에 의해서 그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사를 지켜보는 것을 되고 있는 것을 좀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들과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전에서는 송전탑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설 연휴에는 어떻게 되죠? 사흘 정도 공사를 아마 중단한다고 그렇게 사흘이요?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지난 10월달 공사가 진행된 이후로부터는 처음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휴일도 없이 계속 공사를 했고요. 네, 밤에도 계속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네, 앞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이제 내려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 어떠세요? 네네.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높으시고요. 스트레스, 네. 예. 지난번 그 인도주의 시스템 의사협의회에서 주민들 정신건강을 조사를 했는데, 네. 한 90% 가까운 87% 정도 주민들이 높은 수준의 그 우울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경찰과 대치하거나 또 끌려 나오면서 몸과 그 온몸에 이렇게 부상을 입은 주민들이 되게 많으셔요. 연세가 높으시니까 회복이 좀 더디고, 지금 병원에 계신 주민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밀양 주민들이 농성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또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뭔지요? 예. 무엇보다 지금 이 송년탑 공사가 그 마을 가까이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전에는 산악 지역에 좀 중심으로 되다가 주민들 피해가 너무 큰데 그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보상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제대로 된 피해를 그 보상하는 보상책은 사실은 공사를 중단하는 것밖에 없는 정도의 큰 피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좀 그 정치권이나 여러 그 시민사회 그 여러 곳에서 밀양 주민들의 피해를 더 근본적으로 그 경감할 수 있는 정책들, 보상, 돈을 좀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노선을 좀 바꿔 준다든지 일부를 좀 땅으로 묻는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좀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새해 희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의 이계삼 사무국장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요, 최장기간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특별하게 마련한 시간이죠. 저희가 우리도 잊지 마세요인데 5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 자동차 농성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쌍용차 노조의 김득중 지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5년째 복직 투쟁 중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5년을 참 이거를 농성과 연관시켜 보면은 며칠째 농성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올해로 저희들이 5번째 겨울을 좀 맞고 있고요. 예, 오늘로 2009년도 5월 22일 기준해가지고 1714일째 되는 날입니다. 1714일째요. 14일째요. 네네. 1714일째. 네. 앞서 저희가 밀양 송전탑은 최고령,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최장기간 농성. 네. 1714일. 자, 쌍용 자동차 사태가요.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이 철탑에 올라가고 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는 천막 치고 또 단식 농성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분들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예고로 이제 투쟁하는 사업장은 퇴장은 아니고요. 사실은 9년째 투쟁하고 있는 코롱이 있고요. 7년째 투쟁하는 콜트코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예고 문제 가지고 이제 대부분 사업장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는 정예고 제도가 저는 이제 이사에서 자본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쌍용차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전혀 해결의 의지를 좀 회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문제죠. 특히나 이제 회사는 이제 2014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흑자 전환하고 2003년 이후에 최대 생산과 판매를 했다는 보도를 하면서도요.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이제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4년도로 보면 생산과 판매 목표가 쌍용차 설립 이래 최대 이제 16만 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해고자 문제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저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노동자들 기다리는 거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10월에 인원 충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은 좀 현재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5년의 투쟁 과정 또 24명의 안타까운 가족의 어떤 죽음 문제를 접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공장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복귀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 정리해고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대표되는 이제 사업장이 쌍용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쌍용차 문제를 이제 쌍용차 경영진이 이제 결자의식 자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해결하는 것으로 네. 보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이자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쌍용차 5년째 복지투쟁, 쌍용차보다 코롱이 더 오래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 쌍용차의 경우에는요 1심이긴 합니다만요 정리해고에 반발하면 이제 파업을 한 그런 노동자분들과 관련해서 모두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제 경찰 선배가 14억 한 1,099만 원이고요. 사측 선배가 33억 1,140만 원. 그래서 합해면은 47억 한 2천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제 해고자들이 고통이 이제 좀 현재 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것은 이제 가압류관이 이제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정말 실제 집행됐을 경우 이제 저희들이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될지 정말 전 저희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이고요. 네. 이 손배 문제가 저희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비제나 한진중공업 등 이제 민주노총 내 사업장으로 보면 1,1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현재 어떻게 좀 해결할 건가라고 해서 한원구 교수나 아니면 조국 교수님, 권영 변호사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함께 이제 손을 잡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대책기구를 좀 논의 중에 있고요. 그 힘을 좀 모아서 알겠습니다. 선배 문제를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네. 자, 내일 모레면 설인데 새해 희망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또는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문제가 이제 지난해 사실 국정감사도 진행됐고요. 쌍용차 문제는 이미 이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쟁점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해결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하고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다시 한번 좀 나섰을 것을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국정조사 약속을 좀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해고자 대부분 이제 5번째 겨울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번 겨울이 해고자로서의 마지막 겨울이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차 노조의 김득중 지부장을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잊지 마세요라는 코너로 지금 많은 분들을 지금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콜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분들이 무려 2,500일 넘게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아마도 가장 많은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투쟁한다는 그 방법을 또 문화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 콜텍의 이인근 지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콜텍 지회장 이인근입니다. 콜텍이라고 줄여서 말합니까? 콜텍? 예, 이제 지금 콜텍 하니까 이게 이제 한 회사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네. 콜트 악기 주식회사가 또 따로 있고 콜텍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사장 밑에 있는 두 회사라 근데 같이 모여서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콜텍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거를 하는 회사입니까? 네, 콜트와 콜텍은 기타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콜트 악기에서는 전자기타를 생산하고 이제 콜텍에서는 통기타를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 2007년도에 이제 국내 공장을 모두 폐쇄하고, 생산 물량을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들을, 전원 다 이제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전원이요? 예.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때 당시, 콜트 악기가 약 한 180여 명 되고요. 네. 이제 콜텍이 약 100여 명 정도 돼서 총 280여 명 정도가 이제 2007년도에 해고가 됐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요, 오늘로 농성 며칠째입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2,500일 넘게 이제 농성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예, 이제 오늘로써 농성이 2,555일째 되는 날입니다. 55일째요. 2,555일째. 예. 오. 예, 예. 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농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이제 나무 먼지가 자욱한 그러한 현장 안에서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노동을 쭉 해왔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제 다 길거리로 내앉게 된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장은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사장의 그러한 말들을 믿고 열심히 일을 했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장에 대한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컸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요. 예. 네네. 그런 이제 분노, 배신감이 크셨다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싸움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기타를 직접 배워서 연주하기도 하고, 또 밴드도 결성하고, 또 연극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면서 그런 방법으로 싸운다고 들었는데, 또 왜 이런 방법을 합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제 기존 노동자들 투쟁하듯이 그런 투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이제 기타를 만들었고 해서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음악과 함께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요.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 투쟁 지지해주고 하는 이제 인디 뮤지션들 도움을 받아서 기타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밴드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리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 상황을 보다 더 쉽게 이렇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문화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설 연휴에도 혹시 공연하시나요? 설 연휴에는 공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시나요? 예, 오늘은 이제 홍대 앞에 빵이라고 하는 라이브 클럽에서 이제 저희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지회장님의 그 희망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콜텍의 이인근 지회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바로 우리도 잊지 마세요. 이 코너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곳에서 농성 중인 분들입니다. 100여일 넘게 충북 옥천 톨게이트 광고탑의 아주 높은 곳, 그러니까 고공에 올라서 농성 중인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지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성지회 홍종인입니다. 충북 옥천 톨게이트 광고탑, 그 높은 곳에 지금 올라서 농성 중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며칠째 됩니까? 예, 작년 10월 광고탑에 올라서 오늘로 109일 되었습니다. 109일이요? 예. 그 높은 곳이면은 이게 바람도 세고 지금 날씨도 추운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예, 날씨는 좀 많이 찬 편이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한의사가 올라오셔서 진료를 좀 보셨는데 기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좀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운동량도 적고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많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은 광고탑이 좀 흔들려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건강 상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설 연휴에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귀성 행렬 보이십니까? 주변에요? 예, 고속도로가 바로 옆이라서 차 가는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고 있고요. 광고탑에 서면은 차량 행령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곳은 그렇게 막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네네. 교통 상황까지 또 전해주시는데, 네. 유성기업 노사 대립이 3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풀리고 있고 농성 중인지 의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 왜 해결이 어렵습니까? 예, 2011년도 유성기업은 직장 폐쇄 그리고 용역 방패를 동행해서 그 폭력을 행사하고 그 농후인 창조 콜센터라는 업체하고 그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불법적 부당 노동을 했습니다. 뭐 징계 해고되고 손해배상 청구, 노동자 현장 탄압이 거세지면서 그 국회 용역폭력 청문회하고 국정감사에서 유성 사측이 불법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네. 2013년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검찰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른 그 유성기업의 그 불기소 송치 요긴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곳 광고탑에 올라서 올바른 그 법 집행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하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올해 그 1월 1일,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과 그 혐의 없음이라고 불기소 처분을 좀 했습니다. 그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국민으로서 그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참 진짜 원망스럽고 면죄부를 받은 유성 사측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노사 대립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설 연휴에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계속해서 거기 계시는 건가요? 예, 이곳에서 그 광고탑을 찾아주시는 우리 조합원들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설인데 새해 희망 무엇인지 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직장에서 그 하루 종일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주가 불법을 저질러도 기껏해야 과태료 그 몇백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용역폭력에 두개골, 광대뼈가 함몰되고 수배와 구속, 해고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를 하고 용역에게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유성기업 사업주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유성기업의 그 불법적 직장 폐쇄와 노조 파괴 시나리오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 빚더미 그리고 사측에 의해 둘로 갈라진 조합원들, 파괴된 가정, 현장은 과거 7, 8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유성 노동자들이 심각한 우울증 등 고위험 정신질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노동자에게도 대한민국 법이 존재한다는 것과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져서 네네. 장기간 지속된 유성기업 노사 대립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족들과 웃으면서 그 설을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성기업지회 홍정인 지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정면 신문은요, 설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농성장을 지키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잊지 마세요. 이런 코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정치권, 그리고 정부, 또 우리가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빨리 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설에는 따뜻한 집에서 모두가 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새해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Yes or No 질문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였는데요. 네, Yes or No 비율이 한 2대8 정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선물 받으신 분은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